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출시된 프레데터 20을 샅샅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왜 프레데터가 재출시됐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데터 축구의 시작은 1994년이었습니다. 프레데터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딱 그 이름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천연가죽과 고무돌기가 강렬한 이미지를 냈었죠. 월드컵 우승을 이끈 지단이 신었던 1998년 프레데터 엑셀레이터를 거쳐 2000년에 출시된 프레데터 프리시즌은 지금까지도 가장 멋진 축구화로 손꼽히는 제품입니다. 이후 2014년 프레데터 인스팅트를 마지막으로 아디다스의 축구화 사일로 개편 작업으로 프레데터는 단종되게 됩니다. 2015년 에이스 시리즈가 새로 출시됐지만 예전만큼의 임팩트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프레데터 시리즈가 부활했지만 기존의 에이스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오다가 드디어 2020년 프레데터 20이라는 이름으로 프레데터다운 프레데터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실루엣만으로는 기존의 에이스 시리즈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마도 아디다스가 추구하는 컨트롤 컨셉과 가장 잘 부합하는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프레데터의 디자인적인 특징은 바로 이 406개의 고무돌기입니다. 제가 쭉 세어보니 이 양쪽에 고무돌기의 합친 개수가 406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프레데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육식동물의 송곳니 모양으로 이 고무돌기가 디자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날렵한 디자인으로 변경됐고 카라가 더욱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디자인이 느껴집니다. 프레데터 20엔 이 데몬스킨이라는 어퍼가 사용되었습니다. 니트 소재에 고무돌기를 부착한 이 어퍼의 이름입니다. 어퍼 자체는 전보다 단단해서 부드러움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착용하면 단단하고 발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밍업하고 한 게임 뛰어보니 발에 맞게 싹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270mm를 착용하면 다 잘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270mm를 착용했고 발볼은 타이트하지만 아주 잘 맞습니다. 종이에 대고 발을 그린 후에 그 길이에 10mm 더한 사이즈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정 사이즈입니다. 아무래도 고무돌기가 달렸으니 공을 다룰 때의 그 느낌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마찰력이 너무 강하면 공이 씹힐 거고 마찰력이 너무 약하면 고무돌기가 있는 의미가 없겠죠. 드리블할 땐 고무돌기의 이 끝부분에 닿다 보니 공이 씹히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고무돌기의 높이 때문에 공과 발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져서 어퍼가 조금 두꺼워진 느낌입니다. 근데 뭐 이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킥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어퍼의 두꺼운 느낌이 오히려 킥을 할 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발등 킥을 할 땐 고무돌기가 공을 한번 잡았다 놔주는 것처럼 마찰력이 상당히 좋고 어퍼가 푹신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이 딱 좋아하는 그 느낌입니다. 롱킥이나 프리킥을 할 땐 확실히 마찰력이 좋아진 느낌을 팍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이 잘 감기기도 했지만 일단 킥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힐 카운터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더 불편해질 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경기 중에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고요. 뒤꿈치 들썩임 또한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기 중에는 뒤꿈치가 어떻다라는 느낌을 느끼기보다는 이거 고무돌기가 상당히 매력적인 느낌을 받느라 뒤꿈치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프레데터 매니아 레드 리메이크부터 부스트폼 인솔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프레데터 20 역시 부스트폼 인솔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프레데터의 플러스 제품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 부스트폼 인솔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디다스가 혹시 부스트폼 인솔을 따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부스트폼 인솔을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0만원 이상이 되는 이 비싼 제품에 부스트폼 인솔이 사라지게 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인솔 표면의 마찰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직은 새 거라서 어퍼 자체에서 발을 잡아주는 능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발바닥이 미끌리거나 하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분리형 아웃솔을 사용했고요.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해 중창을 사용했는데요. 네메시스에 사용된 그 프라마스 중창과 동일해 보입니다. 다만 중창에 사용된 부스트폼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명한 중창을 사용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아웃솔과 미드솔은 첫 착용 시에는 발바닥 중앙 또는 이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딱 처음 착용 시에만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졌습니다. 아디다스의 해외 자료에서 확인해보면 이번에 사용된 이 스터드는 하이브리드 스터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생긴 것만 봐서는 에이즈는 아닌 것 같고 FG 제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이 뒤꿈치 부분의 스터드가 짧아진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기존 대비 2mm 정도 더 짧아진 것 같고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나 엘리트 선수들은 대부분 인조잔디에서 착용하기 때문에 스터드가 짧아진 게 인조잔디에서 사용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새 제품이다 보니 내구성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스터드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한 뒤에 사용후 리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레데터는 경량 축구화는 아닙니다. 킥과 컨트롤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에게 추천합니다. 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신고 킥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 저는 사용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